네,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비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지금 하나비전의 남은 모멘텀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하나비전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핑거를 텔레그램 채널에서 좀 체크를 드렸고, 최소 20%에서 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3%가 넘는 수익률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해당 텔레그램 채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편히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 고정 댓글에서 좀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유튜브 영상 말고도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핑거 수익 확인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가볍게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하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예전부터 좀 조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의 HBM 동맹과 관련해서 분열 조짐이 정말 좀 강하게 보이는 모습이죠. 사실 뭐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수주를 받아서 써야 되는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만큼 HBM, 수율 좋은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반도체의 TC 본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 TSMC,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슈퍼 을로 좀 불렸던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동맹이 좀 균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SK 하이닉스와 듀얼 TC 본더를 공동 개발하면서 사실상 이 HBM 측면에 있어서 동맹 관계가 매우 굳건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8년 만에 이런 균열 조짐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을 지금 시점에서는 채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4E부터 새로운 접합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전환되며 장비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조짐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 차세대 TC 본더, HBM을 만드는 본딩 장비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죠. 만약 성공만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전력 효율 측면에서 직접적 구리 연결을 통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역시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개발을 할 거다 얘기는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이지만,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좀 HBM과 TC 본더 측면으로만 좀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드래곤 본딩 장비라던가 이런 거를 좀 출시를 할 때마다 SK 하이닉스가 그대로 물건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좀 등에 업어서 좀 주가 입장에서 좀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HBM4E부터는 뭐 TC 이제 열 접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라고 이제 못이 박혀 있는 시점인데,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실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밀기가 뭐 하나 세미텍이었죠. 뭐 하나 세미텍과 해당 본더를 공동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힌트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자, TC 본더가 있다고 할 때 한미 반도체와 SK가 공동 개발을 하는 이력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뭐 SK 본사의 좀 엔지니어도 좀 철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이제 TC 본더 가격도 좀 올려받으려고 하면서 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는 게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하이브리드.
근데 하이브리드 본더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TC 본더로 활용하는 이 HBM 자체는 반도체 특성상 이후에 좀 물량 수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후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한미 반도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화 같은 경우에는 SK와 사실상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사업 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와 SK 지금 과거에는 2017년부터 8년 동안 동맹 관계를 가져왔던 부분이지만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오는 자리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지지부진한 흐름, 하지만 하나는 SK와 직접적인 개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이 상황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좀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를 빼고 제품 가격을 올린다? 과연 이게 먹힐까요? 왜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세대가 넘어가는 게 정말 크거든요. 이게 그대로 반도체가 위험한 게 뭐냐면 재고 물량이 위험한 거예요. 재고 물량이. 만약에 TC 본도로 하다가 하이브리드 본도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TC 본도로 생산된 HBM의 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이브리드 본더로 만든 이 HBM이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AI 기업들은 TC 본더를 활용해서 만든 HBM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제품 가격 인상하고 엔지니어들 뺀다? 그래, 지금 네가 그렇게 해.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좀 충분히 그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HBM4 개발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SK 하이닉스는 지금 MRMUF와 하이브리드 본딩 투트랙 개발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 역시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비교적 SK 하이닉스보다는 HBM 이전에 2019년에 사업부 철수한 이후에 이제 막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후발주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 차세대 HBM 측면으로 좀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한다? 그러면 이제 막 디램 점유율 1위를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하이닉스가 차지한 시점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지금 개발 이력이 있는 기업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선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개발 열기를 지금 더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하나 정밀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하나 정밀기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미 TC 본더로 인해서 매출 실적 파티가 난 거를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정밀기계, 하나 세미텍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이닉스의 손을 잡고자 할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손을 잡고자 할까요? 아니면은 뭐 마이크론,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의 손을 잡고자 할까요? 당연히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의 손을 잡고자 할 겁니다. 하이닉스도 이런 분위기를 절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HBM4 4가 됐든 4 이제 후속작에 끼운 4E가 됐든 간에 결국에 엔비디아의 납품을 빨리 가져가야 될 부분이죠. 뭐 블랙웰도 있지만 이후에 후속작 루빈도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본격적인 좀 퀄 테스트 속도를 빨리 높이고 실제 상용화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내가 가져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금 이제 공동 개발 이력이든 아니면 뭐 수주성이든 아니면 이걸 좀 빨리 따내기 위해서 지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 한미 반도체 혹은 이 하나 정밀기계 둘 중에 하나를 좀 얼른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흐름을 하나 정밀기계와 가져가려고 하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그러면 물론 하이닉스가 이 흐름을 하나와 그대로 유지하면서 TC본도 수주 물량 그리고 1차 벤더를 하나와 가져간다라고 한다. 그럼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주가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삼성전자에는 TC본도를 납품하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상 뭐 공급 가능성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SK 하이닉스는 결국에 하나와 하이브리드 본딩 측면
왜냐하면 하나 입장에서도 하이닉스와 손잡는 게 삼성보다는 리스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GPU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이런 공급이라든가 이런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봤을 때 하이닉스는 하나와 한미반도체 결국은 뭐 투트랙을 유지하겠지만 1차 벤던을 하나로 넘길 가능성이 높고 한미반도체는 이 하이닉스에 납품해오던 본더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물량을 삼성전자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뭐 공동 개발이 하이닉스와 이어졌기 때문에 기술 유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에게 좀 납품해오던 그 부족분을 삼성전자에 채우고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미반도체와 공동 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후발주자 인식이 형성되는 거는 뭐 피할 수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화 세미텍이 지금 유일한 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특허 소송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도 좀 발을 걸치고 있고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결국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하이닉스가 좀 고려하고 있는 이 특허 부분, 요게 한미반도체로 확 기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한미반도체 모멘텀보다는 그래도 하나 정밀기계,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의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결국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한미반도체가 줄달리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한미반도체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 소송에서 하나 세미텍이 만약에 좀 승기를 잡아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 차세대 본도로 넘어오면서 TC 본도 재고 물량을 줄이면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HBM을 축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 구도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결국에 하나의 손을 잡는 게 매우 유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차트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한미반도체 역시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일단 어느 정도 구간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있고요. 이 흐름은 흡사 하나 비전이 신규 상장 좀 초창기의 모습과 좀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도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이 이 수급 줄다리기가 정말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비전이 결국에 하나세미테 이런 TC 본도 측면과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도 측면의 이 줄다리기가 좀 강했기 때문에 하나비전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는 한미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한미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비교적 하나비전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시금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4달 이내에 이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TC본도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좀 기대심과 좀 우려심 이게 좀 반복되면서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의 이런 시속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차트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신규 상장 패턴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위치 지지 구간이 확인되고 있지만 지금 이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서 변수를 조금 더 열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칼같이 대응한다라고 하면 요 매물대에 수렴하는 요 구간에서 좀 칼같이 좀 분위기를 자르고 정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특허 소송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하나와 SK 하이닉스 간의 결국 연결고리가 더욱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선 한미반도체보다 하나 비전과 연결지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정리를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오늘 하나 비전에 대한 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다는 측면에서 찬란한 토크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